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미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요. 언제 한번 직접 소방관님들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일부러 제가 우리 집에 불을 낼 수도 없고요. 아니면 불난 곳에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을 붙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기 소방서가 있네? 팍 뛰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한번 저에게 그렇게 직접 소방관님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앞서 그 복귀 방송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 증권 브로커에게 필요한 건 경험은 별로 의미가 없다. 촉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2021년 증시 전망을 정말 눈 빠지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저의 촉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평일에 좀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뭐 맥주를 마시든가 아니면 수면 유도제를 먹습니다. 이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좀 하나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날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니까 다음날 컨디션에 무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맥주 좋아하니까 맥주를 마시든 아니면 뭐 수면 유도제를 먹든 해서 어떻게든지 좀 일찍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는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은 맥주도 마시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그냥 버텨볼까? 뭐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뭐 오늘 늘 다음날 일요일날 케이블로 돈 주고 보던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본방사수하고 오늘 한번 망가져볼까? 그리고는 약도 먹지 않고 맥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방사수하고 1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자야겠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우당탕쿵탕 소리가 나더니 샤워기 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밤이라 그런가? 샤워기 트는 소리가 엄청 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송을 통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예, 이 건물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입주자 여러분들은 모두 비상통로를 통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오류인 줄 알았거든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집으로 그 화재의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요. 제가 만약에 그날 약을 먹었거나 맥주를 마셨으면은 막 정신 없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약도 먹지 않고 맥주도 안 마시고 멀쩡한 정신으로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침착해지더라고요. 저는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인생이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화재가 났다. 자, 방송에서 계속 뭐 탈출하라는 표현을 쓰고 냄새가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화재가 확산돼서 우리 집까지 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지금 챙겨가지고 나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예,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운이 또 예, 혹시 며칠 동안 집에 못 올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꾸역꾸역 열심히 짐을 싸가지고 예, 1층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미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그 집만 불이 나서 소방관님들께서 다 이제 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이제
귀가하셔도 된다. 그런데 불이 난 그 층은 아직까지 연기가 좀 덜 빠졌으니까 그 층에 사시는 분들만 조금 나중에 이제 귀가하시고 다른 층들은 바로 귀가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벌써 다 진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님들께서는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또 문제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연기가 다 빠져나갔는지를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층에 점검하시는 소방관님과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야, 이게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소방관님들께 직접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소방관님과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제가 인사드렸을 때 그 뭐랄까요, 감동, 예, 이 가슴이 뛰는 그런 예, 그런 경이로움은 지금까지 예, 약간 좀 예,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참 이게 가까이서 뵀지만 정말 예, 멋있고 제가 멋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막 이제 불 끄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소방관님들의 눈빛을 좀 봤어요. 봤더니 장엄하시고 그죠? 예, 불과 싸우니까 장엄하시고 그다음에 침착하시고 예,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어떠한 직업들보다 더 예,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예, 더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소방관님을 직접 뵙고 느꼈던 그 어떤 그 심장 두근거림의 그 설레임과 이런 긴장감이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 지금 월요일 증시인데 26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개발의 기싸움으로 진행되는 증시다. 코로나19 확산이 정말 가시화되고 유럽은 도시가 봉쇄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하물며 캘리포니아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럼 증시가 버티지 못하고 하락해야 되는데 이 하락을 하락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하물며 상승으로 전환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죠. 화이자 발표하고 화이자 발표했는데 이거 뭐 영하 70도가 어쩌고 뭐 살아있는 기간이 백신 효력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고 이거 될까라고 걱정하는 순간 또 모더나가 백신 개발 발표하고 이렇게 또 아마 모더나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발표가 막 계속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증시가 코로나 확산의 우려감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백신의 어떤 그 효력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잘 버텨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선에서 일주일 동안 박스권을 만들어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73%, S&P는 0.7% 정도 하락했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소폭 하락이죠. 또 하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이 컸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경제 문제, 돈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확산 우려감, 백신 개발 이 기싸움보다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던 이유는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화이자 백신이 FDA에 긴급 사용 신청했다. 이 재료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된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장중에 선반영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돼서 좀 요 아주 재미있는 박자로 움직인다. 근데 요 패턴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이 패턴을 영원히 믿진 말아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말까지요. 지난주 주말까지는 화이자 백신 개발 기대, 그리고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FDA 긴급 사용 신청 이슈가 있으면서 아마 미국 증시도 월요일 증시 상승 출발 혹은 상승 마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우리는 또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평가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냉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항상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감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기다림과 기대감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다 보니까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화이자가 뭐 백신을 개발했다, 모더나가 백신을 개발했다 그랬더니 제 아는 지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백신 다 됐대. 백신 맞을 수 있대. 이렇게 딱 그냥 결론을 내고 앞으로 좋아질 거래 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뭐 경제라든가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인데, 단지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시다 보니 간절하시죠. 예. 아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은 빨리 백신을 좀 맞아서 정말 마스크 안 쓰고 테이블 띄우지 않고 뭐 몇 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의 이슈를 조금 더 부풀려서 이제 된대, 끝났대, 당장 내일 맞을 수 있을 것처럼, 예, 장밋빛 전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역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시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야간 통제 금지령 내렸고요. 무엇보다 염려하는 거는 이번 주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FDA 긴급 사용 신청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 당장 주사를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일정이 있어요. 화이자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하니까 FDA 사람들이 승인을 내줄까 말까 이제 회의를 진행하죠. 그 회의가 언제 열리냐 하면 바로 12월 초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23일이니까 그래도 일주일 정도 뒤에 회의를 열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흥분하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고 당장 여러분이 내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FDA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FDA에서 야, 그래, 급하니까 써라. 그래서 승인 신청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백신 초고속 작전팀이 있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봤더니 미국 백신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고 12월 11일 날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 누구 이렇게 쭉 백신을 놓다 보면 내년도 5월이면 대부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럼 내년 5월이면 코로나19 빠이빠이 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인터뷰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백신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 책임자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는 뭐가 좀 염려스럽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왔다.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급히 서두르지 않는 몇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빨리 기반 잡아야지. 너 빨리빨리 돈 벌어. 빨리빨리 해. 어떻게 해야 되고
옆에서 막 그렇게 저를 막 서두르게 만들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저만의 스텝을 갑니다. 왜냐하면 서둘렀다가 골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바닥을 찍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고 늘 되새기는 게 뭐냐면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고, 예, 그런 게 저의 어찌 보면 삶의 목표입니다. 아마 어떤 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면 혹은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빨리 나이 30대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 의미 없더라는 거죠. 다 때가 돼야 되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예, 철저하게 해야 되고, 급하게 서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고, 서두르면 망하고. 근데 제가 뉴스를 딱 보는데 미국 백신 고속도 아니에요.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라는 그 자막 자체가 너무 웃겼고요. 두 번째는 12월 초에 FDA에서 긴급 사용 신청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백신 접종할 수 있다. 그 날이 12월 11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맞으면 내년 5월이면 코로나19가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전망입니까? 최고의 전망, 최상의 전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경제에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관련된 혹은 경제를 좀 진지하고 냉정하게 보시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 내년 5월이면 코로나 굿바이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서 이거는 미국 백신 초고속 작전팀 최고 경영자가 해준 얘기고 만약에 이런 게 아닌 경우에 어떤 리스크라든가 혹은 플랜 B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음에 증시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한 적 있습니까? 2020년 코로나19가 터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작전을 진행하고 어떤 계획 플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여론에 혹은 언론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망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100% 믿지 마시고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FDA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 이 화이자 백신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5일밖에 살아 숨쉬지 못하고, 두 번째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 영하 70도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령 그렇다면 마이너스 70은 아니어도 좀 그나마 나은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백신을 누가 맞습니까? 예, 고령자부터 먼저 논다고 하죠. 근데 고령자를 놓는데 만약에 부작용 생기면, 예, 젊은 사람들이 백신 맞아가지고 부작용, 아이고 아파 이러고 말면 되는데 혹시 고령자들 백신 초반에 놨는데 부작용 생기면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백신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전 백신 안 맞을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당분간 그 백신이 진짜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를 보고 저는 맞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백신이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니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백신이 죄송하지만 10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시는 기대감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미래를 땡겨서 쓰고 특히 미래에 기대감을 주고 땡겨 쓰는 녀석이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감 때문에 빠질까 봐 백신 개발,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 이제 접종하고 내년 5월 달에 종식하고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증시가 흥분되어 있지만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만 가도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경제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뭐 코로나19 확산 아니면 뭐 백신 개발 이 기싸움 때문이 아니라 돈 문제라고 했죠. 어떤 돈 문제냐?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재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반발했죠. 아니야, 뭔 소리야. 돈 계속 풀어야 돼. 대출을 그러니까 물론 100%가 아니라 일부지만 어쨌든 연장해주지 않고 스톱해버리면 돈줄 막는 거야.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정치권에서 신규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합니다. 왜 불확실성할까요? 돈이 없거든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는 나라지만 그렇게 마냥 찍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나중에 화폐를 그렇게 찍어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제가 앞서서 뭐 이런 얘기 쭉 이렇게 전망해 드리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팟빵에 어떤 청취자님이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막 올라간다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왜 제가 그때 여러분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워낙 개인들이 그냥 욕망에 불타서 막 투자로 생각해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욕망의 이제 끝을 보다 보니까 가격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렇게 끝날 녀석들이 아니라 왜 암호화폐가 처음에 만들어졌는지를 고민하시고 나중에 다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계속 찍어냈을 때 나중에 그 후유증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지금은 증권사들 2021년 증시 전망을 요약해 드리지만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특집으로 미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때는 점쟁이 빤스로 훔쳐있고 저의 모든 촉과 통찰력을 가지고 2021년 미쓰리가 생각하는 증시 전망을 요약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JP 모건에서 발표한 보고서죠. 내년에 1분기 미국 경제 다시 후퇴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전망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난주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기대를 조금 넘어서서 백신의 상용 가능성까지 조금 더 확대돼서 증시가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은 우려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당장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FDA에 긴급 사용 신청했고 12월 초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미국의 백신 초고속 작전팀 최고 경영자 말에 따르면 12월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해서 2021년 5월 달에 굿바이 코로나19 할 수 있다. 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흥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혹은 이거보다 또 앞당길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미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는데 미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아이고 우리 집까지 불타가지고 이거 나 집에 못 오고 며칠 동안 막 딴 데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말씀드리면 화이자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에서 막 갑자기 그냥 막 백신 개발이 막 진행이 돼서 이제는 백신 개발이 막 백신이 넘쳐나는, 그래서 당장 뭐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3월쯤에 지구에 있는 온 국민들이 다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잡담도 좀 했고 그리고 또 2부에서는 DB투자증권에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증권에 이어서 세 번째 메리츠증권의 2021년 증시 전망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2부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화이자 백신 개발 넘어서 이제 FDA 긴급 사용 신청, 모더나도 마찬가지 기대감. 자, 구체적으로 내년 5월이면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기대감이 아니죠. 구체적인 플랜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뭐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왜 미쓰리가 오늘 방송 제목을 경제 존버 정신이 필요한다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선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